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바로 2026년에 벌어질 수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시나리오입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. 한 보고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충돌이 전 세계를 거대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정말 단 한 번의 군사 공격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끔찍한 전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까? 보고서는 그렇다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. 자, 근데 이게 그냥 상상으로 쓴 소설 같은 게 아니고요. 지정학, 군사, 경제 데이터를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서 내놓은 말 그대로 냉철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.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죠. 자, 그 첫 번째 불꽃입니다. 바로 에픽스버리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군사작전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와, 이 작전의 속도랑 규모를 좀 보세요. 2026년 2월 28일 작전이 딱 시작되고 불과 12시간 만에 무려 900번이 넘는 공습이 이란을 덮칩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. 바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었죠. 그리고 작전은 성공합니다.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. 16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 전쟁은 시작부터 그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겠죠.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으니 이제 이란 정권은 무너지겠지. 하지만요, 현실은 정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이게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. 혼란과 붕괴를 기대했는데 웬걸요? 이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권력 공백을 채워버립니다. 낡은 왕자가 무너진 건 맞는데 그 자리에 더 단단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된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.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는 뭐랄까 혁명 1세대의 상징성이나 종교적인 카리스마에 기댔잖아요. 그런데 아들 모주타바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의 힘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, 그러니까 군부와 정보기관에서 나와요. 훨씬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기반이죠. 심지어 성향도 훨씬 강경해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보고서의 결론은 이거예요. 미국의 참수작전이 이란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더 군사화되고 미국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훨씬 더 위험한 상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선을 미국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? 이 전쟁의 파도는 이란에만 친 게 아니었거든요. 미국 사회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렸습니다. 처음에는 전쟁이 터지니까 일종의 위기 결집 효과 같은 걸로 지지율이 55%까지 올라가요. 그런데 보세요. 전쟁이 길어지니까 순식간에 41%까지 뚝 떨어집니다. 미국 여론이 얼마나 빨리 싸늘하게 식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단순히 지지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 전국에서 반전 시위가 불길처럼 번졌고 구호는 이거였어요. 이라크를 기억해라. 거짓말로 시작한 전쟁은 이제 그만. 워싱턴 정계는 또 어땠을까요? 전쟁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느라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버렸죠. 그런데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 두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 충격파가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그대로 때렸거든요. 20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?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 세계 석유의 양입니다. 5통 중 1통은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죠. 그리고 이 해협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? 바로 이란입니다.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즉시 주변 나라들은 비상사태에 빠집니다. 사우디의 석유시설, UAE, 두바이의 금융허브, 카타르의 LNG 기지, 전부 이란의 보복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거든요. 이건 그냥 지역 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심장에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그 결과는요?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전 세계 물류는 멈춰서고 결국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공포가 덮쳐오는 거죠. 이게 바로 이 가상전쟁이 청구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용입니다. 자, 그럼 이 전쟁 과연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? 보고서는
안타깝게도 명확한 승리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. 대신 세 가지 아주 암울한 길을 제시하고 있죠. 첫 번째는 이라크 모델입니다.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출구 없는 소모전의 늪에 빠지는 거죠. 두 번째는 이건 더 끔찍해요. 막다른 길에 몰린 이란이 결국 핵무기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이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대리인들을 총동원해서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드는 대리전 시나리오예요. 결국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.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쪽으로 가든 결국 도착지는 실패라는 거죠. 명확한 승리란 없고 그저 서로 다른 종류의 패배만 있을 뿐이라는 아주 냉혹한 분석입니다. 자, 이 모든 시나리오를 따라와 보니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렇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? 결국 그 피해는 군인들,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,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겠죠? 어쩌면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용을 청구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 아닐까요?